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아뜰리에 원장 뚜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시술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같아요. 3번 정도 가벼운, 쉬운, 알기 쉬운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마지막 때, 3회차 때 말씀드렸던 그거를 연장해서요. 연화에 대한 방법을 좀 이어서 오늘은 시술을 해가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요즘 완전히 4월 달인데 뭐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덥다 이래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일단 오늘 모델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머리 모양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밉진 않아요. 밉진 않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죠? 굉장히. 네. 옅은 미소를 띠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술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미용사들이 보면은 평상시에 어떤 그 강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무조건 기존에 있던 형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형태를 없애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형태를 다 없애고 연화로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그러니까 연화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화학제를 썼다는 소리고요. 화학제를 쓰고 거기다가 또 형태를 다시 주기 위해서는 열을 썼다는 얘기고요. 또 물리력도 같이 썼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형태가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까지 다 없애고 새로 온 형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옳은 것일까? 저는 직업이 강사가 아니고 매장을 하다 보니까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고객님이 한 달 후에 머릿결이 어떨까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서 머리를 하셨는데 오늘은 예쁜데 한 달 후에 머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안 좋아진다든지 너무너무 건조해진다든지 이러면은 고객님이 다시 찾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중을 보는 시술을 굉장히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형태가 좀 있습니다. 모델님이. 네, 보시다시피 형태가 좀 있어요. 있으시고 뒷머리도 보시면은요. 형태가 좀 있습니다.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조금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속이 좀 곱슬이 좀 약간 있습니다. 곱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 좀 달라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모질은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는 연모에 굉장히 극손상입니다. 머리 린스 안 하고 샴푸만 했을 때 머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가죠? 네.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태를 이용해서 한번 파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좀 정리하는 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는 펌. 형태가 남아있는 곳은 유지를 시켜주고요. 형태가 없는 곳은 형태를 조금 다시 만들어주고요. 형태가 좀 과하게 있는 곳은 형태를 좀 풀어주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제 약은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곱슬이 좀 있기 때문에 저항성모와 그리고 그 산성펌제 를 좀 섞었습니다. 섞어서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약 뭐 산성펌제와 그 저항성모 굉장히 센 거예요. pH 한 9점대 정도짜리 썼는데요. 8대 2 정도 섞었습니다. 8대 2 정도. 곱슬만 좀 필 수 있는 힘 정도 하고 그리고 형태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에 보시면은 옆에는 형태가 좀 이렇게 바디 펌처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굳이 크게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뒷머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백을 여기는 형태가 좀 과하게 있습니다. 이 부위는 형태가 좀 컬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펴줄 거예요. 여기를 좀 펴주고 요 끝에는 아웃컬이 좀 괜찮이 아직은 예쁘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요건 그대로 살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요, 이 속에 속머리는 외국 컬이 아예 없습니다.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놨을 때 밑머리가 지금 꼬리처럼 뻗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에는 컬을 살짝 넣어줄 겁니다. 컬을 살짝 디지털로 넣어주고 여기는 조금 펴주고 남겨놓고 옆에는 거의 손 안 대고 그리고
속에 겉에 좀 부시시한 것만 좀 정리하고요. 여기 조금만 살리고 이렇게 시술할게요. 그래서 약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성과 산성 펌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늘 제가 쓰는 그 PPT 원액에 물 6대1 정도 희석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화를 한번 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전혀 전처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전처리를 하지 않을 거고 현재 다 말린 상태입니다. 말린 상태고요. 모발의 조건을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약을 만났을 때 모발의 조건을 같이 만들어 놔야지 만약에 어떤 곳이 전처리가 많이 돼 있고 혹은 어떤 곳이 수분이 많고 수분이 적고 이러면요 약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말려놓고 같은 상태에서 약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연화를 잘 봤다, 덜 봤다, 안 봤다가 있는데 연화를 잘 보는 곳은 형태를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시술자가 원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연화가 덜 봤다, 연화를 덜 봤다는 것은 원하는 형태의 절반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화가 안 됐다는 형태는 변함없이 결과만 좀 개선할 정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한번 잘 살펴보시죠. 요 끝에 밑에 아래쪽에는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고 약간 웨이브가 살짝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는요 연화를 잘 봐야 됩니다. 연화를 잘 봐야 되는데 항상 저는 테스트나 이런 걸로 보진 않아요. 데이터로 봅니다. 시간을. 지난 방송 잘 살펴보시면은요, 뭐 건강모, 손상모, 극손상모에 대한 어떤 시간 데이터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손상모고요, 산성펌제에다가 지금 저항성모 강한약을 섞어놨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그 약들이 15분 정도의 시간이 맞춰져 있는데요, 15분까지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연화를 잘 보려면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연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화제를 바르고요. 이 윗부분 컬이 많은 곳은요. 요 중간을 풀어주려면은 물론 깨끗하게 펴줄 거면 연화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는 연화를 좀 덜 볼 거예요. 왜? 너무 깨끗하게 피면은 이 라운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덜 보는 정도. 그렇게 해서 매직기로 당겨도 그냥 형태는 그냥 살짝 반만 펴지게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그냥 놔둘 거예요, 거의. 자, 제가 지금 핀셋을 지금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일자 핀셋을 썼고요. 이렇게 악어 핀셋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연화를 하기 전 머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악어 핀셋을 썼어요. 연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악어 핀셋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나가보면요. 죄다 악어 핀셋 들고 오셔가지고 연화한 머리다 꼽으시더라고요. 자국 날 것 같아요. 항상 뭐 그 전에 방송에도 보셨죠? 저는 연화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약 너무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약을 너무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그 약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써야 될 약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써버리니까 머리가 나중에 한 달이 지났을 때 머리가 건조해지고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그렇습니다. 적당한 양을 골고루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지금 약간 지저분한 보이시죠? 여기도 좀 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끝에는 외우고 살짝 있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기는 연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볼 거예요. 모두 각 판넬마다 똑같이 연화를 본다는 생각은요. 글쎄요. 우리가 그 머리를 헤어스타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길게 스타일을 봤을 때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는 머리들은요. 그죠? 지금 없애야 될 부분은 연화제를 바르고 있어요. 없애야 될 부분들. 그런데 없애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놔두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또 요까지는 또 펴줘야 됩니다.
약을 제가 하도 대충 발라가지고 원장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약을 그렇게 대충 바릅니까? 근데 지금은 뭐 묻혀만 넣는 거예요. 연화를 한다는 것보다는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 뿌리 또 해야 되겠죠? 약을 바르실 때도 항상 형태를 생각하셔가지고요. 뿌리를 살릴 곳에만 약을 도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자 이렇게 지저분한 겉에 부분 있죠? 정리해야 될 부분 여기도 연화제를 크게 많이 잡아서 지금은 묻혀 놓는데요. 묻혀 놓는데 PPT를 뿌리면서 약을 그때 골고루 집어넣어 줄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냥 포인트 해결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묻혀 놓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특히 약을 바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연화제를 바르는 방식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연화를 연화제를 바르는 사이에 어느 곳은 이미 연화가 다 끝났는데 이제 연화제를 바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무너질 거예요. 많이 무너질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PPT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발라가지고 뿌려가지고 약을 끌어내릴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컬을 밑에를 남긴다 그랬습니다. 남긴다 그랬는데 이 컬을 만약에 PPT를 분사해서 뿌려 내렸을 때 이 약 때문에 컬이 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요 연화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좀 많이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콜라겐유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손바닥에 보통 콜라겐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피원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이런 제품들 연화 방해시켜주는 제품들이거든요. 많이 발라놓고 그러니까 연화를 늦춰주는 제품이죠. 그래서 컬을 남겨놓아야 될 부분은요. 다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PPT를 분사를 해야 약이 내려오면서 머리를 컬을 없애지 않겠죠? 그래서 웨이브 하실 때 보통 이 콜라겐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요. 콜라겐류를 너무 많이 쓰셔서 컬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 단백질 좋은 거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컬이 늘어지고 안 나오지? 하시는 원장님도 갖고 계실 거예요. 컬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뿌렸을 때 흩어지는 케라틴이나 PPT 종류가 훨씬 좋습니다. 끝에 빠지는 부분은 웨이브가 없으니까 놔두고요. 이제부터 PPT를 분사를 해서 약을 퍼뜨리겠습니다. 손으로 밀어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자, 형태를 펴줘야 될 부분은 손으로 펴줍니다. 이렇게 다. 펴줘야 될 부분은 펴주고 끝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 만들어낼 부분은 펴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약을요.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펴줘야 될 부분만 군데군데 잡아서 펴주겠습니다. 이 소개가 좀 지저분했었죠. 가운데가 가장.
연화 테스트가 안 됩니다. 이게 PPT를 뿌리면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힘이 생겨요. 단백질이 표피하고 피질 사이에 자리 잡아가지고요. 머리가 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꺾어본다든지 말아봐도 그냥 전혀 아무런 어떤 그런 반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시간 데이터로 컬을 끝에 남겨놓고, 그리고 이 피할 부분이요. 아까 콜라겐유를 밑에다가 웨이브가 펴지지 말도록 그렇게 발라놨는데, 여기 위에 매직을 할 조금 깨끗하게 펴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요. 표면에 어떤 그 부드러움을 위해서요. 조금 발라주면 좋습니다. 발라주면요. 바로 광택도 올라오고요. 광택도 올라오고 힘도 생기고 그래요.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연화를 볼 때 고객님 곁을 떠나지 않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님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중국집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전화하면은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있죠. 저희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절대 과연화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화가 안 되는 연화제가 과연 있을까요? 알칼리와 환원제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연화를 할 때 연화를 하면서 이미 형태를 좀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화를 이따 연화에서 나와 보면 벌써 어느 정도 원하는 형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화를 보고, 약 연화 시간은요. 토탈 아까 PPT를 뿌리면서부터 10분 정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의 연화를 하고요. 샴푸와 린스를 했습니다. 린스를 한 이유는요. 일단은 우리가 미용사들이 습관적으로 빗질을 하십니다. 이렇게 빗질을 하시는데 샴푸만 하시고 나올 경우에는 뻑뻑해서 빗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손상도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일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린스를 해서 컬에 어떤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컬이 나오거나 없어지는 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린스를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화 나서 결과를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끝에 컬은 남아 있어요. 살짝 그냥 끝에 컬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속에 아까 웨이브 있던 데도 많이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고 끝에만 남아 있죠. 살짝 깨끗하게. 이 속에는 웨이브가 없었으니까 지금 그대로 쭉 뻗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열보호제를 바르겠습니다. 열보호제를 충분히 바르고요. 바르고 다시 빗질을 해줍니다. 왜? 열보호제를 발랐으니까 머리카락 속에 밀어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 물리력으로 빗질을 이렇게 하고, 일단 머리를 말려서 이제 프레싱과 와인딩을 시작을 할 건데요. 속에는 디지털 18mm 정도로 한 줄만 이렇게 말겠습니다. 머리를 말려서 머리 말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머리를 어느 정도 말렸어요. 말렸는데 100% 말리진 않았습니다. 100% 말리진 않았고요. 좀 우선 말리기만 해도 표면에 윤기가 보이실 거예요. 윤기 이렇게 보이고 결정리가 많이 됐죠. 자, 속에 웨이브를 말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디지털을 말 때 수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수분을 많이 봐서 이 머리를 갖다 다 말린 상태에서, 안 그래도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된 머리이기 때문에 웨이브를 새로운 형태를 주어야 될 부분은요. 안 말렸어요. 안 말리고 디지털을 먼저 하고 디지털이 끝나면은
그때 나머지 머리 다 말려가지고 겉에 결 정리해주고 뿌리 살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끝에 여기 요 부분만 파마를 말도록 하겠습니다. 열보호제 한 번 더 발랐습니다. 발랐고 18mm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뻗어서 빠져있던 머리죠. 이렇게 생머리라서 그냥 거의 2바퀴 안 될 정도 이렇게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열 처리를 할 건데요. 열 처리는 120도 12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화를 할 때는 저는 머릿속에 머리카락에 열이 남아있으면 중화를 하지 않아요. 열이 다 빠질 때까지 뜸을 보는 편인데 뜸 시간에 그 뜸을 보는 시간에 위엔 머리 작업을 할 거예요. 위엔 머리 작업을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도 12분 그렇게 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리는 끝났습니다. 열 처리는 뒷털 18mm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mm 18mm 2바퀴 정도 조금 안 되게 말았고요. 12분 120도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뜸은 약 5분 정도 줬고 아직 로트를 만져보면 약간 열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열이 다 사라진 다음에 중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지금 빼가지고 왔냐면은요. 이 윗머리도 지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윗머리 작업하는 동안 아마 아랫머리가 열이 다 빠질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윗머리 아까 한 60% 정도 건조해 놨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거의 다 건조를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거의 건조를 했습니다. 건조를 했고요. 이제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겉에는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깨끗해졌고요. 속머리 일단은 곱슬이 좀 심한 데부터 약간 정리를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연화를 잘 본다가 아니고 덜 본다를 볼 거예요. 덜 본다. 그래서 매직큐 프레싱을 펴도 깨끗하게 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반만 펴질 거예요. 볼륨 매직기 온도는 160도입니다. 160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요. 머리를 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했죠? 수분이 좀 있네요. 수분 있을 때는 약간 리포좀 하는 느낌으로요. 살살 수분을 좀 날리고요. 결 정리만 할게요. 어차피 끝에는 아까 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연화를 안 한 게 아니고 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펴놔도 형태는 살짝 살아남을 거예요. 결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결 정리만. 결 정리만. 결 정리만. 결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어떤 의미를 좀 먼저 한번 좀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형태를 왜 굳이 다 없애면서 다시 펌을 다시 해야 될까? 남겨놔도 되는 머리를 갖다가 자, 결 정리만. 결 정리만 하겠습니다.
끝에만, 끝에는 약간 그냥 훑트는 정도만 샴푸를 하면서 분명히 아래쪽엔 연화제가 살짝 갔을 거예요. 갔을 거고 끌어내리면서도 살짝 갔고 거기다 그 전에 콜라겐까지 발라놨거든요. 열을 주면은요 열보제 또 발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주면은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결계선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계선만. 그리고 그렇게 꼼꼼하게 프레싱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약간 슬렁슬렁하게 할 거예요. 왜? 볼륨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볼륨감이. 만약에 이 속에 곱슬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펴시는 게 맞는 건데요. 오늘 여기 모델링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피는 것도 중요한데 볼륨감이 좀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까지 프레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겉에 프레싱만 살짝 끝냈습니다. 끝냈고 뿌리를 좀 살려야 되겠어요. 뿌리를 살릴 건데 볼륨 매직기로 살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이롱으로 살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두 개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볼륨 매직기, 볼륨 매직기로 살린다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요. 자, 빗질을 일단 내가 살리려는 방향으로 먼저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살릴 거니까 빗질도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머리 잡고 네. 살리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살리면서 다시 한번 잡고 잡은 상태에서 돌리면서 나오면서 핸들링으로 살려주죠. 살려주는 방식 이렇게 속도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네, 살려주고 자 이번에는 아이롱으로 한번 살려볼게요. 아이롱 16mm입니다. 단발 이상 정도에서는요 14mm 이상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4mm 이상을 써주시는 것이 14mm 이하를 쓰시면요 물음표 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 물음표 자국이 어렵지 않게 그냥 동그란 연장이잖아요. 동그라미 원을 내는 연장이니까 그 연장의 모양만 잡아가지고 조금만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열이 네. 뜸 주다가 살려주면 됩니다. 자국 날 것 같은데요. 자국 아까 약을 바르는데 그 밑에 약간 연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까지 약간 밀어 올리면 자국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양쪽 옆에 이렇게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는 살리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화를 해야 되겠죠. 자, 로트 아웃 하겠습니다. 자, 열이 빠졌어요. 빠져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말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딩 된 자국이 있죠. 네, 이렇게 말렸죠. 네,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중화를 싹 할게요. 과수
중화는 토탈 총 7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분 약 5분 정도 있다가 버퍼 분사할 거예요. 버퍼는요 pH를 떨어뜨려주는 어떤 역할보다는요 오늘 어쨌든 펌제를 댔잖아요. 이 펌제 속에 있는 그 알칼리를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화를 하니까 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폈는데 아까 좀 거의 폈는데 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속에도 보면은 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컬이 있어요. 쭉 일자로 뻗었었죠? 같이 맞추고 있어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7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척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중화 7분 했고요. 이제 머리를 그냥 말리면 되는데요. 그냥 보시면 벌써 형태가 아까 시작할 때보다 훨씬 깔끔해졌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끝에만 크게 돌아가는 C컬 정도, 큰 C컬 정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머리 잘 돌려서 말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조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일단은 건조를 다 했습니다. 건조를 다 했고요. 에센스를 살짝 바르겠습니다. 그냥 에센스 살짝 발랐어요. 여기서부터는 집에서 고객님들이 조금 만지셔야 될 부분도 있겠죠. 겉머리도 뭐 드라이를 좀 하신다든지요. 물론 손질을 안 해도 괜찮지만은요. 그래도 조금 해주시면은 앞머리가 약간 곱슬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까 안 폈어요. 안 폈는데 펌하실 때 같이 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만 살려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뒷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아까 굉장히 지저분했었던 그 컬들이 속에는 컬이 생겼죠. 이렇게 아웃라인이 생겼고요. 자, 이렇게 일자로 뻗어나 있던 머리도 없어졌고 결이 크게 이렇게 율동감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흔들어서 그냥 말리기만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드라이를 했는지 말리기만 했는지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털고 다니면은요 예쁜 머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실제로 오늘 촬영을 했지만요, 실제로 지금 총 걸린 시간은요, 시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가진 선입관 무조건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일반 펌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던 컬을 깨끗하게 없애고 다시 마르시는 게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런 열펌 같은 경우는 이 손상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굳이 조금만 연화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을 갖다가 다 100% 올로 연화력을 다 힘껏 줘가지고 없애고 다시 열 주고 힘 주고 물리력 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머리카락이 결국은 나중에 많이 상하고 부서지고 기르고 싶은 손님도 기르지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매장에서도 샵에서도 일하시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컬을 이용해 가지고요 또 연화력을 조절해서 연화가 잘 됐다, 연화가 덜 됐다, 연화가 안 됐다, 연화를 안 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펌을 한번 손님들 머리를 좀 더 자신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똥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똥이 아니고 뚱원장이에요. 감사합니다.